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 우리 첫 수업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수업 들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처음 수업을 듣는 학급일 수 있습니다. 그 학급은 저번에 우리 온클 하나 더 봤죠. 그거랑 같이 보시면 이 내용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갑니다.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빅뱅과 원자의 형성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그로부터 물질이 어떻게 생성됐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빅뱅 우주론, 약 138억 년 전, 말이 그렇죠. 엄청 오래 전이고요. 우리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입니다.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 가모프가 주장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이 빅뱅 우주론 이후부터 물질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라는 걸 표로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교과서 그림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있는 그림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고요. 약 138억 년 전이고요. 최초의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1초 안에, 1초도 안 된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쿼크라는 입자와 전자라는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쿼크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물질 이름이죠. 오늘 이번 수업 시간 중에는 기억해 주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쿼크와 전자가 쿼크들끼리 합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양성자가 된 이유는 쿼크 중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많이 합쳐지면 양성자가 되는 거고요. 중성자는 양전자를 띠고 있는 쿼크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쿼크가 합쳐져서 제로가 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애들이 중성자가 됩니다. 어쨌든 이 쿼크들이 합쳐져서 여러분 그림을 보면 쿼크 3개가 하나로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요. 이로부터 원자핵이 형성이 됩니다. 좀 이제 물질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함으로 해서 원자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만들어진 원자핵에 전자들이 결합하면서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좀 전에 했던 걸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에 빅뱅 하고 나서부터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부터 원자까지 차례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기본 입자의 형성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빅뱅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최초로 생성이 된다. 이 중에 쿼크들끼리 결합을 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거의 숫자가 같았습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중성자들이 양성자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양성자 숫자가 중성자에 비해서 7대1 수준으로 많아졌다.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빅뱅 이후 이제 한 3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양성자는 그 자체로, 양성자 하나가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된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죠.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자는 빅뱅 이후 약 38년 전,
후, 그러니까 빅뱅 후 약 38년 후죠. 요 시기와 요 시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죠? 38만 년이 지나야 이제 최초의 원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소 원자에게 전자가 하나가 붙으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요. 헬륨 원자에게 전자 두 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물질의 형성 과정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크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교과서와 교과서 위에 있는 내용들 같이 확인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한 장 넘기면 해보기라는 사파 가모프라는 학자와 호일이라는 학자가 같이 있는 해보기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모프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고요. 호일이라는 학자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호일 정상 우주론이고요. 가모프는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 누가 이겼을까요? 빅뱅 우주론이 당연히 이겼겠죠. 무엇으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을 이겼을까? 여기 써 있죠.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이후 빅뱅 우주론이 현재까지도 우주의 생성과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발전 과정은 지금까지도 이 빅뱅 우주론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이론으로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건 빅뱅 우주론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빅뱅 이후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배웠습니다. 쿼크와 전자라는 물질이 생성됐고요.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들었고요.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결합하면서 원자가 형성이 됐다.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단원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단어는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입니다.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있느냐, 우리가 거길 직접 다 가볼 수는 없죠. 시간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서 그 우주에 있는 걸 관찰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펙트럼이라 함은 분광기를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색의 띠, 이게 스펙트럼이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 태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태양도 별의 일종이니까요. 직접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바로 가시광선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별에서 멀리 왔을 때 기체를 통과하고 나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볼 수도 있고 방출 스펙트럼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옆에 설명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말하는 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백열등을 해도 빨주노초 파남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요, 선 스펙트럼입니다. 얘는 연속이니까 얘네 둘 밑에 흡수와 방출은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이런 연속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빛을 관찰한다
라고 했을 때 띠로 나타나는 거가 바로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밝은 색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비슷해 보이지만 기체의 방정관이나 고온의 기체를 관찰했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스펙트럼이 뭔지 알아본 거고요. 자,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수소의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탄소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미리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물질들은 근처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별을 관찰했을 때 이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똑같은 띠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별에 수소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하고 비교합니다. 원소 하나하나하고 비교를 하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 세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게 나타난다. 그 뜻이 되겠죠. 또한 각 흡수선의 폭은 우리가 이거와 이거는 어느 게 더 폭이 넓은 거, 이게 더 폭이 넓은 거죠, 그죠? 폭을 비교하면 질량비도 알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폭이 넓게 나오겠죠. 그런 거. 자, 우리 교과서 18쪽에 보면 탐구가 있는데요.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알아낸 우주의 원소 분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요.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태양, 미지의 별 이렇게 각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미리 알아냈어요. 그러면 우리 근처에 있는 태양은 얘네 스펙트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면, 자, 태양에 수소가 있는가? 여기 태양에 여기 있는데 태양 여기 있죠. 수소기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저기죠? 여기 있죠. 태양에는 수소가 있구나. 이렇게. 헬륨 여기잖아요. 그죠? 예.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쉽게. 다 있네요. 그죠? 헬륨도 있습니다. 나트륨 여기 있죠. 여기. 태양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있습니다. 칼슘 칼슘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어요. 칼슘도 있네요. 이렇게. 태양은 수소도 가지고 있고 헬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칼슘이 있나요? 칼슘 보니까 칼슘은 여기네요. 우리가 잘못 비교했네요. 그죠? 여기 없네요. 그죠? 그러면 칼슘은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죠? 다시 한번 보니까 칼슘은 태양에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되겠죠. 비교를 하면. 자, 미지의 별 제일 밑에입니다. 미지의 별은 그러면 수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어요. 수소는 있습니다.
헬륨 여기 좀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여기는 없죠. 그죠? 헬륨은 없네요. 나트륨 여기입니다. 그죠? 아주 진한 게 두 개. 아까 태양은 있었는데 여기 없습니다. 그죠? 나트륨 없어요. 칼슘 여기 보니까 막 많은 거 있고요. 여기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칼슘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아낸 원소의 스펙트럼과 그 별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그 별이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탐구 18쪽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스펙트럼, 별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기존에 미리 알아낸 원소의 스펙트럼과 그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그 별이 이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교실에서 다 만나서 교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실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다음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